기능코 성형이라는 게 뭐냐,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기능도 좋아지면서 코 성형을 하는구나. 세게 한번 팩폭 하나 날리고 가겠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거는요, 나는 내 코 별로 불만이 없고 코 모양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 또는 실리콘을 넣을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원하지 않는 성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특히나 실리콘을 넣는 거는 저는 그 순간 인생이 경로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성형학 개론 조기라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코성형 관련해서 말씀드릴 아이템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상담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좀 문제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 이런 걸 제가 따로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성형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는요, 환자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보나 지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재수술 상담이 더 많고, 수술도 거의 대부분 재수술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진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정 포션이 있고요,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느끼고 있는 거는, 대개는 저한테 상담을 오신 거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제가 수술한 내용이나 아니면 재수술할 때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항상 그 앞에 수술 내용, 수술하신 병원 또는 어떤 선생님한테 맞았는지도 물어봅니다.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비인후과에 비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진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지만 당연히 환자를 직접 본 선생님이 판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였으면 좋았겠지만 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수술을 이제 고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질환이. 몇 년 됐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어느 순간 슬금슬금 막 이런 게 있대더라, 그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기능코 성형이라는 용어가 또 어느 순간 생겼어요. 성형 업계가요, 시대 유행에 또는 그 사람들의 니드에 따라서 어쩔 수 없게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물결 치듯이, 아니면 소신 없게 줏대 없게 따라다닙니다. 이게 문제는 마케팅에 의해서, 광고에 의해서, 아니면 TV 매체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제가 쭉 20년 동안 지켜본 결과는, 원래 컨벤셔널하게 아니면 클래시컬하게 우리가 하던 수술은 지금도 있어요. 물론 방법이 더 발전되고 디자인에 따라서 또는 경쟁에 의해서 좀 더 다듬어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수술들이 많이 있었죠. 그냥 대표적인 게 쌍꺼풀 수술이에요. 코성형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성형 수술은요, 자본주의의 끝판왕, 쓸데없는 사치의 끝이라고 느끼고 가끔 그렇게 표현하고요, 인간 요구, 욕망의 끝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게, 사회생활, 일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작용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근데 기능코 성형이라는 것도 성형외과 업계, 마케팅, 자본주의 경쟁 시장에서 누가 만든 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기능코 성형이라는 게 뭐냐,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기능도 좋아지면서 코 성형을 하는구나. 대표적인 게 비중격 만곡증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세게 한번 팩폭 하나 날리고 가겠습니다. 보통 환자분한테 물어보면은 소리가 거의 똑같아요. 제가 물어보다가 그랬죠? 하면 똑같이 가요. 자, 1번 동네 이비인후과 갔다, 코가 막혔다, 비염이래. 비염 있죠.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잘 약발이 안 듣는다, 답답하다, 좀 나아질 듯 말 듯 감질난다, 이러면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 봅시다 한단 말이에요. 엑스레이 딱 찍어요. 엑스레이를 걸어놓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비중격이 이렇게 휘었네요 라고 하면서, 당신은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환자분은 살면서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도 비중격 만곡증이네 라고 갑자기 현실을 자각하고 겁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나 비중격 만곡증이구나, 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이거 어떡하지, 수술을 어디 가서 받을까,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갔다, 코막힘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 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다음에 흘러가는 스토리가 또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비중격을 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마취를 해야 되고, 어차피 휴가를 내야 되니까 이 기회에 성형도 하세요. 콧대를 높이시죠.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인데, 왜냐하면은 들어갔을 때는 비염 치료 수술 받으려고 병원을 들어갔었는데, 나올 때는 실리콘도 하나 넣게 돼 있고, 별골도 하게 돼 있고, 콧날개도 줄이고, 이런 수술을 하나 받았고 오신단 말이에요. 나는 내 얼굴이 크게 불만이 없고 만족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아니면 자기 가치관에 없던 일을 하나 결심하게 돼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고 나서 만족을 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고 나서 모양이 안 좋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일을 하나 벌려가지고 수술비가 더 많이 들겠죠. 재수술 받게 되면 또 아무래도 수술 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커지겠죠. 그 실비보험 제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비염 수술 받을 때 대표적인 게 비중격 만곡증 수술인데, 비밸브 수술이라든지 비각계 절제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코가
막히는 거를 치료를 하면서 코 성형을 같이 한다라는 이 기능코 성형이라는 거, 물론 치료도 같이 하고 코도 예뻐진다라는 취지에는 어떻게 들으면 되게 혹하고 굉장히 판타스틱한 장르인 것 같지만, 제일 우려하는 거는요, 나는 내 코 별로 불만이 없고 코 모양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 또는 실리콘을 넣을 생각이 1도 없었는데 하는 김에 실비보험도 받고 코도 예뻐지고 코도 숨도 잘 쉬자 라고 해서 원치 않는 성형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염 수술은 받으세요. 비염 심하면은 굉장히 인생의 퀄리티가, 행복감이 쭉쭉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의료보험 받으시고 실비보험 드신 거 해서 치료 받으시면 되는데, 원하지 않는 성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코 성형이라는 거 요새 하도 많은 병원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싫어하시겠죠. 말씀드리는 거는 기능코 성형을 선택하시는 건 좋은데, 성형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실리콘을 넣는 거는 저는 그 순간 인생이 경로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경로로 가는 게 자기한테 행복감이 높아지고 외모가 향상되고 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충분히 이유가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데 그냥 덩달아 하다 보니까 몸에 들어가고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기능코 성형 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맞아, 나는 원래 성형할 생각이 없었는데 잠깐 솔깃해가지고 할 뻔했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거 뭐 코 성형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본인이 잘 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미술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